고의로 동행 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들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하였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국정감사 위증 불출석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거 전에 결의안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하고 할까요? 예.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증인 류희림, 장경식을 지난 10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유경선, 김백, 김현우, 정철민, 배석규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고의로 동행 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이상인, 최유석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2024년 국정감사 위증, 불출석 및 동행명령 회피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많은 정인들이 이미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YTN 사장인데, 아니 YTN이 한국의 CNN 아닙니까? 미국 CNN이 공기업들이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YTN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수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기업의 차원에서 적당한 시기에, 더욱이 YTN이 이제 당초 민영회사였기 때문에 민영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선의 비대 허덕이는 공기업은 지분을 처분해서 자산을 그나마 빚을 줄이고, 또 YTN은 이제 공기업을 통해서 지배받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이 내려오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인데, 만에 하나 국회가 또는 한전 KDN이나 공기업이 그 지분을 부당한 가격에 팔았다거나 또는 특혜를 줬다거나 이런 문제라면 모를까. 그건 한전 KDN이나 이쪽이 감사를 받을 일이고, 아니 정상적으로 한국의 CNN, YTN이 이제 공기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공기업에 신세지지 않고 당당하게 독립적인 회사로 거듭나서 글로벌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교훈인데, 아니 어떻게 YTN이 처음부터 공기업이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우리 뉴스 채널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그걸 도와주려고 당시에 그나마 여유가 있던 공기업들이 자산을 내준 겁니다. 남산타워도 주고, 공기업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지분을 인수해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아무 관계도 없이 이렇게 무더기로 지금 출석을 요구를 하고 다 사유서를 밝힌 데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가 명백히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민영 뉴스 채널을 끄떡부리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예. 노정면 의원님 2분 드리세요. YTN이 당초 민간 기업이었다는 그 잘못된 사실관계를 지난번에 바로 잡았는데 또 재차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YTN은 창사 이래로 한 번도 사기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연합통신, 지금의 연합뉴스가 지분 대주주로 있다가 그 지분이 한전 KDN 등의 공기업으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 오류를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낙하산 사장이 문제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입하고 낙하산을 안 보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공기관을 사용화해서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자본이 더 지금 현 정권하고 친하다고 판단하고 말을 듣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점을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얘기하셨는데요. 절차를 지켜야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방통위 승인 절차입니다. 이 부분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으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백보양보해서 동의하지 못하시면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심지어 이상인 배석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인지 여당 의원님들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류희림 장경식 증인과 관련한 위증에 대한 토론은 또 토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석 위원님, 황정화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중요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증인 고발의 건 같은 경우 양 간사분이 합의해서 온 안을 바탕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이 복수의 증인에 대한 그 표결이 간사 간의 합의로 진행된 명단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저는 의원 개개인이 개개의 고발건에 대해 가지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저도 이 안에서 의원 개인으로서 합당하게 고발되는 건과 다소 고발하기 어려운 건이 있다고 봤을 때 소극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좀 분리해서 의결할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황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방통위에 대해서 방통위에는 무슨 괴물들만 있습니다. 아까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쓰러졌는데 구경을 합니까? 구경하면서 저희가 뻔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국정감사 직전까지 직무대행이 그동안 상임위에 12번 출석을 해야 하는데 무려 7번을 불출석했고 그중에 한 번은 국회에서 질타를 받고 오후 늦게 출석했습니다. 취임 후 첫 회의조차도 불출석했고 지난 8월에 열린 3번의 방송장악 청문회는 단 한 번만 출석을 합니다. 한 번에 출석돼도 의원들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직원들을 생각한다는 사람이 직원들이 나와서 어떤 비판을 받을지 뻔히 알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자료 제출 거부를 지시하고 그리고 2인 체제에 강요하면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단골 출석이 아니라 헌법을 무시한 단골 거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영상으로 밝혀지기 전에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위증 고발도 추가해 주십시오. 저런 사람은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퇴장시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그 이준석 위원님의 제안을 한 명 한 명 따로 할 수는 없고요. 그 방심위 관련한 위증 고발과 그다음에 증인의 불출석 및 동행 명령권 거부 이 두 개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류희림 증인 유희림 장경식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의를 제기하신 거죠? 예, 그래서 표결하겠습니다. 네. 드리세요. 야 입장이 다르니까 어차피 그냥 표결하자 뭐 그것도 현실적일 수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을 설득해 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좀 주시기 네,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PPT를 좀 띄워놓고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 안건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심위에 수많은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동료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4일 만약에 이 카톡에 나오는 내용대로 위원장한테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근데 여기 카톡의 담당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동료 직원들한테 보낸 카톡입니다. 위원장 친형제가 넣은 건이야. 친형제인 거 99.9% 확실하다. 구글링으로 이걸 찾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게 이해 충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직원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증인으로 채택된 김종인 씨입니다. 그리고 그 상관이었던 장경식 현 단장이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보고를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이 담당 직원 김종인 씨는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동료 직원들한테 또 카톡을 보냅니다. 보고 안 하고 나중에 알려지는 게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고를 갔다 왔다고 장경식 그 당시 팀장이 이 당사자한테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 담당 직원 김종인 씨가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하더라.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장경식 단장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장경식 단장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직원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당단장은 보고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수많은 우리 국장님들 다 그 9월 27일에 게시물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몰랐다. 그렇게 몰라서 10월부터 시작된 아니 그건 포함입니다. 그 잘못. 회의에 이해 충돌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져버린 그 회의에 들어갔다고요. 몰라가는 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이 건에 대하여 드릴게요. 이 건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 관련 확약을 하였다고 계속 증언했는데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는 근거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딱 떨어지는 위증임을 다시 확인드리고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네. 이 중대한 공직자에 대한 위정 혐의를 고발을 하면서 위정의 구체적 사실도 적시도 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신 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없습니다. 지금 노정민 의원이 말씀하신 그 건은 여기에 대한 것은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약속에 대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니 국회가 하는 일이 그렇게 엄벙덤벙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작성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은. 그리고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그 이메일을 담당하는 민원인입니까? 아니 그거는 서로 간에 토론하지 마세요. 제가 네, 잘 그래서 듣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상당히 그 정보를 유출하는 혐의를 오히려 방정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방심위가 우리가 지금 가장 이 선정성 논란이나 인격 침해라든가 또 위험한 위해적인 요소라든가 하는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이 유튜브에 대해서 미국 쪽 담당자인 구글 부사장, 이 사람이 기술 책임자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정책 책임자일 테고 당연히 만날 것인데 그때 유튜브 콘텐츠 삭제 관련 확약을 받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보낸 그 서한이라는 것은 그것이 혹시 법적 구속력으로 해서 이쪽에 소송 자료로 이용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위정의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당시에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한 방증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방심위가 그 유튜브에 대해서 이런 콘텐츠 불법 유해 콘텐츠 삭제 요청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구글도 그것이 응해야 되고, 만일 구글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처럼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가 더 크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글 입장만 들어 그 쟁점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협의 요청을 안 했다던가 이것이 위증으로 고발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분명히 쟁점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요청을 했다. 당초 의제에 없었다는 건 다 인정했어요. 양쪽 다. 그런데 요청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건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확약을 받았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저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구글 코리아에서도 방심위 쪽에 항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실에서 받은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문건에는 확약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확약했다고 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증거, 녹취라든가 있냐 제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황정아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셨잖아요. 아, 예.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은 유일임 위원장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고발까지 하는 거니까. 그건 이미 드렸습니다. 몇 번을 드렸습니다. 아니 글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발을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고 고발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확약을 받았다는 거하고 확약을 받지 못했다는 게 위증이라고 해서 고발할 정도가 됩니까? 그 정도가 돼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걸 더 노력해서 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 고발을 합니까? 예, 반대의 뜻으로 반대 의사 표시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게 발언 기회를 좀 주시면 아니요, 감사하겠습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주면 어때요? 아니, 안 왜 안 드리겠습니다. 됩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거는 지난 방심위 국정감사 때 제가 몇 번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의결 과정인데 의결 아니 고발을 하시더라도 하지 마세요. 당사자의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발 의결이에요. 그러니까 의결하기 여기 서 있는 전에 최민희 당사자에게 국제과방위 기회를 좀 발언권 보장하라 주셔야죠.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렇게 막 끼어들고 여당 위원님 믿고 그렇게 막 끼어드시는데 그게 아니라 고발 아니 당사자로서 끼어드시는데 끼어드시지 마십시오. 고발 당사자로서 아니 왜 해명할 수 있는 이러세요? 기회를 달라는 끼어들지 겁니다. 마십시오. 이거 그렇게 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 일방적으로 고발 의결을 하신다는데 당사자로서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셔야죠. 아니 알아요. 근데 류희림 증인은 정부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럴 자격이 더더군다나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기 계속해서 출석을 했던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기회를 줬습니다. 한 번 준 게 아니에요. 제가 3번쯤 확인을 했습니다. 유지하시겠습니까? 유지하시겠습니까? 왜냐? 확약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노력이 그거 국회도 노력하고 다 해야 되는데 확약 받았는데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이건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발장을 작성할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봤는데 요게 딱 떨어지는 하나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 그 류희림 위원장의 지금 노정면 위원이 말씀하신 위증 여부까지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의사 표시하십시오. 류희림, 장경식 두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12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일곱 명?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싸울 일이 아니죠. 협상할 일이죠.
그다음에 요거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건 한꺼번에 할게요. 주세요. 자, 다음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고의로 동행 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이상인 최유석, 유경선, 김백, 김현우, 정철민, 배석규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셨죠? 예, 이의 있음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예, 13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3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시죠. 단서주와. 예. 예, 꼭 했어요. 얘기했어요. 예. 위증 등의 죄,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죄 및 국회 모욕의 죄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